일단 부가세법은 국세예요. 네. 맞죠?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세예요. 맞나요? 네. 간접세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간접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업자. 그리고 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담세자는 무조건 누가? 최종 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하고 더 중요한 건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험 문제에는 얘가 중요한 문제예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매출세액이라는 걸 산출할 거고 거기에서 매입세액을 산출해서 빼고 나면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단계라는 얘기는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입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자, 그 다음은 우리 또 뭐예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다. 맞죠?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 국외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세율?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할 거다. 그래서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면세를 얘기한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1년을 몇으로 나눈다? 일단 둘로 나누게 된다. 둘로 나눠서 우리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주게 된다. 그리고 1기 앞에를 예정, 그리고 확정, 그 다음에 예정, 확정. 그래서 몇 개월 단위로 자르면 된다? 3개월 단위로 자르시면 된다. 우리 부가세 신고서 많이 해봤으니까 날짜는 당연히 되실 거고 회계 세무는 무조건 날짜 틀리면 다 틀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날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개업을 했냐 그러면 개업일부터 시작이에요. 맞죠? 개업일부터 시작이고 어느 순간에 폐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폐업일까지만 과세기간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법인이다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뭐 그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일단 과세 거래다. 과세 거래다. 과세 거래가 뭐라 그랬죠? 과세 거래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들을 우리가 과세 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 세 번째는 재화의 수입. 맞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재화의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임.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뭐뭐뭐 있었죠? 담보의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강제경영.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죠? 무상 공급. 용역은 무상 공급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여기서 제외되는 거 하나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때.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입은 다 과세예요. 일단은 다 과세인데 우리가 국외에서 어디로 반입?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했을 때 영무회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기할부 판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이렇게 있었죠. 예외가. 맞나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질문 올라온 거를 그대로 기준으로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인데, 이 장기할부 판매를 장기나 중간지급, 완성도 기준 다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으니까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회계 기준상. 그럼 회계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가 매출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서는, 그렇죠,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맞죠?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이해가 되셨죠? 맞나요? 소득세법으로 가면, 소득세법에서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때가 매출이 돼요. 그러니까 각 법령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요거 한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 했었나요?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증빙이 있다 없다? 증빙은 없어. 증빙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과세 거래로 봐야 한다가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간주 공급에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화.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얘네들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되나? 얘 폐업 시 잔존재화는 빼고,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사유에 해당하면? 그냥 불공 사유에 해당하면. 근데 불공이랑 얘랑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죠? 불공은 매입 거래에서 생기는 건데, 지금 얘는 내 물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불공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라? 과세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가 공급 중에서 내가 생산한 걸 내가 소비하면 과세다 아니다? 얘는 과세가 아니야.
내가 생산한 거. 내가 모니터 공장인데 모니터 생산해서 내 사무실에다가 모니터 갖다 쓰는 거 과세, 부가세 안 내고 써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뭐에 해당하면 내가 쓰더라도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우리 회사가 자동차 유리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 회사 그랜저에다가 유리를 교체했어. 그렇게 되면 그랜저는 2000cc가 넘어가니까 1000cc가 일단 넘죠. 그럼 불공사유에 해당하니까 그럴 때는 불공이 되더라. 이해가 되셨죠? 개인적 공급은 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사업과 다 관련 없는 지출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 불공사유에 해당하니까 과세. 사업상 증여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니까 또 무조건 다 과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그럼 사업상 증여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그래서 견본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이 목적이거나 기부가 목적일 때는 그때는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폐업시 잔존제한은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 다 머릿속에 있으시죠? 신호가 또 오셨나봐요. 살려야죠. 네. 신호가 빨리 왔어요. 시간 재고 있어요?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서 간주공급까지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과세랑 면세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과세랑 면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세냐, 면세냐. 그런데 우리가 외우셔야지 될 게 면세를 조금 외우고 계셔야죠. 네. 면세 품목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되고 면세는 우리가 불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면세 물품은 언제든지 과세로 바뀔 수 있어요. 영세는 우리 아까 영세는 완전 면세예요. 완전 면세. 얘는 바뀔 수 없더라. 그러면 이제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 면세 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가 있다. 그럼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부가세법상 의무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영세율 적용 사업자. 이해됐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면세에서 제가 엄청 강조드린 건 역외분송이에요. 맞죠? 역외분송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역외분송은 우리가 면세에 해당하는 역외분송 뭐뭐 있어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 고속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과세 대상 역외분송의 거의 대부분은 다 과세더라. 맞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택시, 우등고속, 비행기, KTX 등등등.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또 외웠던 게 뭐예요? 전세버스. 왜요? 얘만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해요.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매입세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세버스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버스만 뭐에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면세까지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매출세액서부터 매입세액까지 계산하는 구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구조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해요? 부속서류에서 다 할 거죠. 그쵸? 이따가 부속서류들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요 정도 하시면 되겠고 우리 세금 계산서 여기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하는 게
세금 계산서. 그럼 세금 계산서에는 우리가 필요적 기재 사항 4가지가 있죠. 맞죠? 뭐뭐뭐 있어야 돼요.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입과 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맞죠? 맞나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그 다음 공급가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 연월일이 아니더라. 맞아.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금 계산서는 늦어도 언제까지? 늦어도 언제까지?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이 된다. 맞죠? 그리고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맞죠?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영수증 교부 대상자. 영수증은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영수증 교부 대상자더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일단 얼마예요? 1억 400만 원. 맞나요? 1억 400만 원이고 1억 4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고 누구만? 4,800만 원이 안 되는 자만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억 4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우리 아까 가산세 했었나요? 그쵸? 간이가세자는 매입에 대한 우리가 0.5%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0.5%의 뭐를 내야 한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이가세자는 일단 환급 안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간이가세자에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간이가세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세자들도 우리가 일반 가세자 개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정 때 우리 뭐 해요? 고지 받아요. 그쵸? 맞죠?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없이 예정 확정 이렇게 되고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는 예정 고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법인도. 맞죠? 고지세액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면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요 정도 하면 부가세 최소한 기초적인 이론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책 있는 거 뭐 안 한 거 있을까요? 궁금하신 것도? 공급가에 포함하지 공제하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하나를 빼먹었구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쵸? 매출액을 얘기하고 과세표준의 첫 번째 포함해야 하는 거. 뭐 있었죠? 할부이자. 포함해야 하는 거에 할부이자. 그리고 삐리리 세금들. 각종 세금들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었죠? 뭐 애누리, 할인, 환출은 당연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연체이자. 연체이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거, 아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빼면 안 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는 대손은 공급가액을 안 건드리고 세액만 건드리죠. 맞나요? 그래서 세액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그래서 판매, 하자, 대손 이렇게 세 가지. 그 정도면 지금 부가세를 거의 다 정리를 했죠? 그럴까요? 네, 아마도 거의 정리를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찍으실까요?